오늘 우리는 미국 멕시코 자동차 공급망에 미친 트럼프의 관세 영향에 대해 탐구합니다. 이 조치는 생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키며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멕시코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중국, 유럽, 남미와의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독수리 탐험처럼 채널에서 위기의 시작.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 경제정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관세를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세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멕시코였으며 멕시코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허브로 성장한 국가였습니다. 멕시코가 특정 목표가 된 이유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멕시코 생산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 포드, 포드, 크라이슬러와 같은 기업들은 오랫동안 멕시코에 대규모 제조 공장을 설립해왔으며 이는 저렴한 인건비, 지리적 근접성, 물류적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경을 넘나드는 강력한 공급망이 형성되었으며 멕시코 공장은 미국 조립 공장의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의 약 40%가 멕시코에서 조달되고 있어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멕시코에 대한 이러한 높은 의존도를 미국 제조업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기업들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 전략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상대로 멕시코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체적인 관세 및 무역 제한을 시행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수출을 겨냥한 이러한 보복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자동차 공장들은 핵심 부품의 부족 문제를 겪기 시작했으며 멕시코에서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미시간에 위치한 포드의 포드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은 부품 부족으로 인해 3일간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예시에 불과했으며 미국 전역의 다른 자동차 공장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멈춰섰고 공장들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위기로 번졌으며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급망이 정치적 결정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제조 역량과 깊이 연계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이제 생산 일정, 일자리, 그리고 수익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소비자의 등 국경 간 무역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들도 유사한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는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무역 적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보다 훨씬 복잡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미국과 멕시코 양국 모두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자동차 위기의 구체적인 결과.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여 시행한 운송 제한 조치는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던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너럴 모터스 갭, 포드와 같은 자동차 대기업들은 멕시코의 제조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효율성을 활용하여 운영을 최적화해 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부품과 구성 요소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 공장으로 운송되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와 무역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운송이 중단되자 미국 내 공장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생산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너럴 모터스 GM는 오하이오와 테네시 공장에서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으며 포드는 켄터키에 위치한 트럭 제조 공장을 몇 주 동안 폐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생산 차질은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수 부품들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적시 생산, Just in Time, JIT 모델입니다. 이 생산 방식은 필요한 부품을 정확한 시점에 공급받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 접근법은 비용 절감에는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공급망에 발생하는 어떠한 차질에도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의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미국 내 공장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었고 생산 일정이 마비되면서 자동차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멕시코에서 공급되는 부품이 도착하지 않으면서 적시 생산 Just in Time, JIT 모델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예비 부품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을 지속할 수 없었고 빠르게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데 실패하면서 전국적으로 생산 라인이 멈춰 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스 EMP만 해도 2025년 1분기에 최대 5천 대의 생산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매출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적시 생산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차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멕시코에서 원활하게 부품이 공급되는 구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차질의 영향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습니다. 새로운 차량 공급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가격이 급등했고 1년 만에 평균 15%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안겼으며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건설업 및 운송업과 같은 산업들도 차량 가격 상승과 부품 부족으로 인해 운영 비용 증가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이 위기의 여파는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 관련 주식이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무역 전쟁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세와 물류 제한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기업들은 주가 하락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습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무역 전쟁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걸쳐 연쇄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고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며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무역 정책이 만들어낸 도미노 효과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관세 조치가 초래한 장기적인 영향은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결정에 의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멕시코의 전략 변화. 멕시코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무역 제한과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여 경제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멕시코 경제는 특히 자동차 및 제조업 부문에서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조치로 촉발된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멕시코는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무역 파트너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멕시코의 핵심적인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멕시코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및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멕시코와 중국 간 새로운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 내 제조업 운영을 확장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는 점점 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EU도 멕시코와의 무역 관계를 확장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멜코술 국가들도 멕시코와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무역 동맹은 멕시코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도전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멀어지는 전략적 변화는 인프라, 물류, 생산 역량 조정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미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멕시코의 최대 수출 시장이므로 양국 간 경제적 연결을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무역 관계를 다변화하는 것은 멕시코의 경제적 독립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가 보다 글로벌화된 모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의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멕시코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 차질 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렴한 제조 기반으로서의 멕시코의 매력이 감소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궁극적으로 멕시코의 전략 변화는 단순한 대응책이 아니라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자립적인 경제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이 전략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결과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임금 수준은 멕시코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수입 차량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면 새로운 공장과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수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투자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저비용 국가들을 새로운 공급망 거점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저렴한 노동력과 낮은 제조 비용을 제공할 수 있지만 새로운 공급망으로의 전환은 쉽고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전이 이루어지려면 수년간의 계획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제조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 및 지정학적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가 중국, 유럽연합, EU, 멜초슈르 국가들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한다면 미국의 경제적 입지는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멕시코가 무역 다각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면 미국은 지역 내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균형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멕시코를 제조 거점으로 활용해온 미국 기업들은 새로운 무역 구조에 적응해야 하며 멕시코가 글로벌 제조업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할 경우 미국의 산업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 자동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 영향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무역 질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호주의 중국 중심 무역 전환.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호주의 무역 전략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적으로 호주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철광석과 석탄과 같은 핵심 원자재의 주요 공급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호주산 자원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호주는 전략적으로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으로 수출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광업 산업이 가진 한계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 내 광업 생산을 촉진하려 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호주의 생산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철광석, 석탄, 철강 등의 원자재 부족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원자재 비용 상승과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미국 내 광산들은 생산량을 줄이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호주의 원자재 수출이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중국은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더 큰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조달을 확보한 반면 미국은 대체 공급처 부족으로 인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무역 구조 변화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초래한 더 광범위한 경제적 재편 현상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무역 전략 변화는 미국의 글로벌 무역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고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을 해치고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무역 질서와 지정학적 균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에너지 위협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이 갈등에서 가장 두드러진 쟁점 중 하나는 캐나다가 미국으로의 전력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점입니다. 이러한 위협은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력을 지닙니다. 캐나다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으로 미국이 사용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공급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이후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캐나다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력 공급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에 대해 캐나다 측은 부당하고 경제적으로 해로운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 주 총리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맞서 전력 공급을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캐나다가 본격적인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캐나다산 전력은 미국 동북부 및 중서부 지역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 미국의 산업, 가정,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미 지역에서 전례에 없는 사태로 그동안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국경 간 에너지 교류에 대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전력 공급을 무기화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불만을 넘어서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실제로 전력 공급 중단을 실행한다면 미국의 일부 주는 대규모 정전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갈등을 넘어 보다 심각한 무역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결국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지만 향후 몇 개월 동안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에 따라 북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